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을 우리는 간도지역이라 부릅니다. 이 간도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해가 멸망한 이후 가란족이 건국한 요의 영역이었다가 원명 청을 거치면서 수시로 그 지역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운 뒤 간도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할 수 없도록 이주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도 살지 않는 불모지가 됐고, 때로는 국경을 드나든 양국의 유인민이 몰래 땅을 개간하는 등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후 중국 청나라와 조선이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교섭을 시작했지만 160여 년간 갈등이 지속됐는데요. 19세기 중반부터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농경지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고 서울주재 청국공사에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중국 청나라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토였던 셈이죠. 간도는 크게 서간도와 북간도로 나뉘는데 크기가 한반도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현재 중국의 단동, 관덴, 신징, 한런, 풍화, 류어, 하이룽, 푸승, 두나, 왕칭, 훈춘, 옌지 지역이 모두 한국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의 을사조약을 강제한 것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한반도를 우선적으로 점령했는데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이토 히로부미를 서울로 파견해 고종의 천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미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투파하노니 대사의 지위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 라고 말이죠.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국을 완전히 병탄할 목적으로 일본이 세운 감독기관 통감부는 간도 지역에 출장소를 두었는데, 이는 곧 간도 지역이 중국이 아닌 한국 땅이었음을 명확하게 인증해주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한국 몰래 중국 청나라와 충격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일본이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역을 중국 청나라에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거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불법적으로 간도 지역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헐값에 말이죠. 이렇게 해서 현재 중국의 면적은 간도 지역을 포함해 총 959만 7천 제곱킬로미터에 육박하는데요. 최근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3분의 1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티베트와 위구르 그리고 네이멍구의 분리 독립 운동이 격화되면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까지 개입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까딱 한번 실수하게 되면 이들 국가의 독립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대형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중국의 위구르 탄압 때문이었습니다. 1949년 중국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고 6년 만인 1955년 10월 1일 현재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는 원래 소련의 영향권이었던 이스트 투르키스탄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공산당 최고 권력자였던 스탈린이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과 협상을 했고 결국 중국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166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이로 한반도 면적의 7.5배,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6분의 1에 달하는데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위구르 소수민족이 분리독립 운동을 시작하자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용소에 수용하고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 세계의 분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중국에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민족을 정치교화 캠프에 강제로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영국의 BBC가 실제 탐사한 결과 신장 지역 어린이들은 이슬람 사회로부터 격리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족과 분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은 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의 인구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이 지역 여성들을 강제 불임시키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현재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기 위해 이들의 인구 성장까지 인위적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프랑스의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신장에는 주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보편적인 원칙들에 위배되는 옹호할 수 없는 관행들이 존재한다. 중국 당국이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감시, 탄압하고 있다. 중국은 내 발언이 근거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제적인 독립조사단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지원으로 신장 지역을 방문해 증언을 채집하는 것을 제안한다 소리쳤고,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신장 여성 수십만 명에게 정기적으로 임신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자국 내부 피임 장치와 불임 시술, 심지어 낙태까지 강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억 달러를 들여 산화 제한을 가한 결과 급증세를 보이던 신장의 인구가 멈춰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AP통신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구르족이 중국 수용소에 끌려가는 주요한 이유가 바로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3명 이상 둔 부모는 거액의 벌금을 내거나 가족과 강제로 결별해야 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겐스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위구르족에 대한 서구의 지지 증가는 인권과 위구르족 문제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 압박했고 미국과 영국, 독일 등 39개국은 지난달 공동성명을 통해 신장에 위치한 대규모 정치 재교육 캠프에 100만 명 이상이 억류돼 있다. 여기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종교, 신앙,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라며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FP에 따르면 미국 제임스타운 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티베트에서 군대식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티베트인의 2년 교화와 한족 동화 정책을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직업훈련 계획에서 훈련 인원 할당 목표를 채운 기업에는 50만 위안을 지급하고 티베트 축산업자와 농가는 중국 국영 대규모 협동조합의 가축과 농지를 양도하도록 유도당했다 전했고, 보고서를 작성한 에드리언트 젠즈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동화 추진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이 정책은 티베트 고유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종교적 유산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근 일본이 중국에 팔아먹은 한국의 땅, 연변까지 독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민족수는 총 217만 9천 명인데요. 이 중 32%가 조선족, 64%가 한족입니다. 분화시를 제외하면 조선족 비율이 46%를 넘어서고 있죠. 중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한 이곳 연변은 최근 조선족들의 경제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연변 자치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연기시에 인구의 58%가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백화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변 국제호텔, 세기호텔, 대종호텔 등 호텔 사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농업과 중공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른 중국 대다수의 지역들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길시 바로 남쪽에 자리 잡은 도시 용정시는 무려 67%가 조선족인데요. 이곳은 과거 한국의 독립군들이 모여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역에서 소수민족 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 자치주로 구분해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선족 비율은 32%로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조선족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때문이라도 연변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더욱더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중심으로 전세계 강대국 정상들이 홍콩 사태, 대만 사태, 위구르 사태 등을 통해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 자치 지역들을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데 이어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기업 11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던 회사와 유명 브랜드 옷 공급업체까지 포함돼 중국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있죠. 이미 유럽과 영국, 호주까지 미국 편에 선대다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까지 이들에 합류한다면 중국은 소수민족 자치지역들의 독립을 막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선족 자치주가 중국으로부터 독립되어 독립국가를 세울 경우와 대한민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변은 북한 인력을 대거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북한 경제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에 편입될 경우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상 테이블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이를 막기 위한 중국은 최근 압박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며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표창 대회를 열고 중화민족은 한 가정이고 다 함께 중국몽을 건설해 가야 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조선족 학교들은 이번 학기부터 국어 교재를 한글 설명이 빠진 중국의 통일 교재로 바꿔버렸습니다. 야오닝성 등 중국 동북지방 일부 조선족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번 9월 신학기부터 연변 교육출판사가 만든 한어 교과서 대신 중국인민 교육출판사가 만든 어문 교과서를